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2일 새벽 모니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 회고록 여러가지 지금 문제를 낳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국과 관련한 부분 그 부분만 발췌했고, 또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한미 관계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 중에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이런 부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을 이용해서 뭔가 자꾸 보여주기식 외교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결국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경위, 볼턴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또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래부터 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정의용 특사가 북한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볼턴이 주장을 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만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 중재자는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정확하게 서로를 알도록 해야 됩니다. 뭐 만나기 전에라도.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가서 김정은이 비핵화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판이죠. 오판 내지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도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은 잘했으나, 그러나 중재자가 양쪽의 흥정을 붙이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로 서로의 입장을 윤색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할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남북정상 한라인,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도 그것도 보면, 이 볼턴이 써놓은 거에 보면 김정은은 그 한라인이 있는 노동당 청사에 전혀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로 보이죠? 실제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이 시험 통화한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개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라인이라고 해서 무슨 동북아의 무슨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 듯이 얘기했던,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했던 그런 문재인 청와대의 의지, 과거,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분히 과장됐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는 김정은과 연락이 참 잘 된다, 전 세계 누구보다도 잘 된다, 뭐 이렇게 우쭐대니까 그것을 좀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남북 간에도 한라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 아주 좋게 봐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정상 간의,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이 실제 작동되도록 하려는 노력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볼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과 일본 이 두 관계, 이거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괴롭히는 사안은 결국 미군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분담하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는 미국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높든지 낮든지 정당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바로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의 어떤 외교 역량, 이게 돋보일 수 있는 거죠. 볼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한미 동맹 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은 그냥 주한미군의 유지비, 그거를 협상하기 위한 무슨 바게닝 칩 같은 이런 취급을 안 당해도 됐던 것 아닌가. 왜냐면 볼턴 회고록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 아베로 나옵니다. 아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 총리.
존슨이죠. 존슨 영국 총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존슨 영국 총리 잘 아시다시피 총리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에, 물론 뭐 이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아베도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 뭐 마찬가지인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주한미군 유지비 지금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미국이 들이밀고 무슨 주한미군을 뭐 감축하네 안 하네 하는 이런 일종의 협박인데 이런 걸 듣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연 80억 달러, 일본에서 80억 달러, 그 다음에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이렇게 이 얘기를 볼턴한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80억 달러면 왜 한국이 50억 달러냐?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한미 동맹이 흔들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얕보였다. 한국 외교의 역량, 문재인 외교력의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작년 6월 30일 판문점 선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판문점 회담이죠.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갔습니다. 가서 뭐 3자 잠깐 회동한 게 뭐 4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볼턴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놨는데 끝까지 미국이 거절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겨서 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측이 수차례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판문점에 가는 문제를.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일단 판문점 내에 있는 관측 초소까지 같이 가자 이러면서 계속 동행을 요청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원래 이 판문점 회동이라는 게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깜짝 회동을 제안해서 생긴 일인데, 근데 마치 우리 정부가 엄청난 중재를 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진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볼턴이 이런 내용을 얘기 안 했다면 끝까지 우리 국민은 판문점 회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 주선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결국 뭐냐, 우리 국민이 잘못 알고 있었고 결국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설명을 잘못한 것 아닌가. 물론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턴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볼턴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 있는 동안 북한의 김 위원장이 이 글을 본다면 그저 악수를 나누고 안녕이라 말하기 위해 DMZ에서 그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조차 놀랬다는 것이죠.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쳐도 정말 쇼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근처에 없기를 바랐지만 문 대통령은 완강하게 참석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3자 회담으로 만들려고 했다. 저는 뭐 이것이 굳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 3자 회담 해서 뭔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는 안 되는 걸 알면서 억지로 그걸 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그런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 향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오판이거나 아니면 상당한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당시에 볼턴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 이런 얘기죠. 따라오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고집을 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대목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 대통령의 어떤 정신분열적 생각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회고록에 적혀 있습니다. 정신분열적 생각을 전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문 대통령이 미국이 얘기하는
행동 대 행동.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그 제안을 미국이 거절한 것은 옳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행동 대 북한이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게 부시 대통령 당시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 유지됐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와 관련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게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진척될 때마다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하면 큰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게 말과 말, 행동 대 행동이었는데 북한이 그런 걸 요구했었고 부시 대통령이 그런 것을 그 수용해서 그 관계 과정을 밟아갔었는데 한 70%쯤 가서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 북한은 늘 그걸 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행동을 해도 그 다음부터 북한은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 다음부터 뭐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중단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말과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인데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미국이 거절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거 기억나실 텐데 그렇게 해서 거절했어요. 이 거절한 것을 문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의 실수였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볼턴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변을 해체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변은 북한 전체 핵시설의 30 내지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핵화의 의지 있는 첫걸음이라고요. 그럼 이게 행동 대 행동 아닌가요? 그렇게 해놓고 제재를 해제하면 그게 바로 행동 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볼턴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행동 대 행동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 대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 또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안보실장이 좀 새겨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에 휘둘렸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매우 우리로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뼈아픈 지적이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북한의 비핵화 또는 남북관계 물론이고 미국 관계를 다뤄나가는 데 대해서도 일관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설령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초심을 잃더라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실장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 자리에. 이런 느낌이 드는 우리로서는 아주 뼈아픈 볼턴 보좌관의 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바로 작년 6.12 정상회담에 또 거기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다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랬는데 그때 잘 기억하시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종전선언한다 뭐 추진 뭐 이런 기사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그걸 추진하는 게 거의 성사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기사를 많이 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이었다. 그리고 그 종전선언 제대로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수의 그 기자들한테 뭐 마치 성사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놓은 부분도 참 문제였다. 그건 그렇게 따지면 결국 문 대통령도 굉장히 보여주기식에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에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볼턴 회고록에 보면 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한테 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로 북한까지 바래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 볼턴 보좌관한테 그랬다는 거. 대단한 그림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재차 권유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것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보여주기식 회담만 했던 것이 아니냐. 결국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보여주기식에 치중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 외교, 미국 외교, 한미 외교 이런 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독특한 스타일을 우리가 이용하려는 측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이용해서 우리도 보여주기식 외교를 전개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교훈이 저는 볼턴 회고록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